안녕하세요. 명담제인 김미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부하시면서 뭐 시두법이나 야자시, 조자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요번에 공부하면서 좀 개념을 잡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알아보실 주제는요. 바로 이 시두법과 야자시 그리고 조자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우리 명리는 천간의 10글자하고 지지의 12글자가 만나서 육식갑자를 이루고 있고, 그 육식갑자가 차순으로 흐르는 순서에 의해서 이제 년월일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럼 어떤 글자를 어느 시점으로 해서 그 기준을 잡았느냐, 그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제사를 지냈더니 육식갑자가 내려와서 뭐 그날을 갑자갑자로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행성이 일직선으로 이제 자리가 배치가 됐을 때를 갑자갑자로 잡아서 그 기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원은 사실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갑자를 하다 보면 이 써놓고 보면 월주 부분에 이제 월두법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두법과 그 야자시, 조자시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월두법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실 부분은 이 갑자에 해당하는 갑자 1과 갑자 시 사이에 있는 시두법에 관련된 것과 야자시 그리고 조자시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명리학 또는 뭐 동양, 그 중국,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 12시즌이라는 그 기준으로 시간 분배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12시즌의 기준이 뭐였냐면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떴을 때, 이제 이거를 남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찰자가 있는 위치에서 태양이 가장 높은 곳을 뜬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12등분을 해가지고요. 그 중에 한 그 칸씩을 1시즌이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지, 12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묘 분배를 해서 자시, 뭐 축시, 인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시를 대입을 해보면 이 1시즌이 2시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 1부터 갑자 시가 시작이 되면 이제 육식갑자의 차순대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개가 있기 때문에 60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죠. 60시즌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5일의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일에 갑자시가 시작이 돼서 을의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시가 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사항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뭐냐면 갑이 천간에 오는 날하고 기가 천간에 오는 날은 보니까 다 이렇게 갑자시, 자시에는 항상 갑이 오더라라는 규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을이 오는 날 그리고 경이 오는 날에도 항상 자시가 이렇게 병으로 시작하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간오합의 구조가 되는 부분이 천간으로 오게 되면 전부 다 동일한 글자들이 사용하는 패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천간오합에 갑과 기가 합을 하면 토가 만들어지는데, 이 토를 극하는 글자가 목이에요. 근데 이 목의 양간이 바로 갑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도 그 자시에는 항상 갑이 오더라라는 규칙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글자에도 보시면 일경합을 해서 금을 하는데, 금을 극하는 기운이 화이고, 이 화의 양간 오행이 바로 병이라는 글자인데 자시에 병이 오더라. 그래서 이런 규칙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을 이제 시두법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두법으로 인해서 태어난 시간만 알게 되고, 시간과 그 태어난 날짜의 천간을 알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오는 천가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두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갑일과 기일에는 동일한 패턴의 시간 그 루프가 형성이 되는데요.
얘를 이제 그 그림으로 좀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기는 항상 이 12개의 돌아가는 패턴의 그 시간의 글자를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갑자이에도 보면 갑과 기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시간대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만약에 을축시가 왔다 하면 을축도 보시면 자시가 어디 갔나요? 잘 안 보네. 예, 병자시를 시작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간들을 계속 사용하는, 그래서 천간에 을과 경이 오는 날에는 항상 이 시간대에 갑자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 1에 을해시가 되고 을해 다음이 병자잖아요. 그럼 병자로 들어가는 시간대에서는 이 날짜가 당연히 이제 을축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 기존 명리학에서 또는 고전에서 이제 쓰던 방법은 무조건 자시가 되면, 자시가 넘어가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거죠. 이런 개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시즌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태양시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이 남중에 있을 때 기준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라는 이름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표준시에다가 대입을 해서 보면 거의 2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시라고 하면 한국 시간으로 뭐 예전의 시간으로 보면 그 11시에서 새벽 1시 정도까지의 그 사이에 2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표준시를 도입하면서 이제 약간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기존 명리는 또는 기존의 동양 시간대에서는 자시, 그러니까 밤 11시가 되면 무조건 다음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표준시가 도입이 되면서 자정이라는 공공시, 그러니까 11시에서, 밤 11시에서 12시로 넘어가는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내일이라는 거죠. 이 애매한 시간대가 바로 자시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야자시와 조자시에 대한 구분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준시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 본초자우선 기준으로 뭐 15도씩 1시간을 부여했다는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초 기준 15도와 이제 경도의 표준시간,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먼저 좀 알고 가시는 게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까지는요, 동경 120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그 태양이 남중에 떴을 때의 그 시간을 쓴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 해당하는 시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서양 시간대, 표준 시간대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씩이나 그 기준 시간, 표준 시간이 계속 변경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이렇게 GMT 9시라고 하는데 이제 동경 135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동경 120도는 뭐고, GMT 8시 30분, 뭐 9시 이런 것들은 뭐냐,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중엽까지요, 전 세계는 이 태양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면 바로 또 몇 분 차이가 생기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뭐 아래까지 가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이 면적이 좀 넓은 나라에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의 그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표준시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고, 그래서 미국의 도드라는 교수분이 국제 시간 시스템을 이렇게 하자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하고요. 자전을 하면 이제 360도를 돌겠죠. 그래서 이 360도를 15도씩 나눠서 24개로 나누고, 그래서 15도마다 1시간씩을 분포를 해서 그 선을 지나가는 나라에는 거기에 관련된 그 표준 시간을 쓰도록 하자라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가 시작을 잡을 거냐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15도씩을 나눌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1884년에 이제 국제 자오선 회의가 열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얘를 영도로 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경로는 동경으로 잡고 서쪽으로 가는 경로는 서경으로 잡자. 그래서 동경으로 15도,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표시되는 나라의 시간을 공통적으로 쓰도록 하자라고 의견이 이제 다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GMT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니치 민 타임이라고 해서요. 그리니치 표준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것들이 다 동경 135도와 GMT 9시가 결국은 그 표준 좌우선, 본초 좌우선에서 9시간 떨어진 곳이다. 그리니치에서 135도가 떨어진 곳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경, 뭐 서경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120도의 시간을 썼다가 다시 또 135도의 시간을 썼다가 아니 또 왜 아까 그 대한제국 때는 127.5도를 썼단 말이죠. 그게 도대체 또 뭐냐. 그걸 좀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동경시의 의미.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시면 동경 127도 부근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위치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독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 해안 영역까지 다 잡혀서 우리나라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경 124도에서 132도가 우리나라 위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시간을 보시면은요, 그 표준시는 여기에 있는 120도, 그리고 여기는 135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15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1시간 차이가 나는 위치 중앙에 지금 우리나라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20도를 썼다고 했죠. 그러면 지구 자전은 이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니까 태양은 당연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끔 되는데, 자, 120도 중국 시간을 쓰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해가 떠가지고 중천에 있어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아직 해가 중천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12시가 됐다고 하면 아직 11시 반인 시간대를 쓰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30분을 늦게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35도를 쓰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가 중천에 오지 않았는데 11시 반이면 벌써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중간에 120에서 135를 쓰게 되면 1시간 간격의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30분씩이 뭔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시간대는 그 대한제국에서 썼던 127.5도가 거의 그래도 기준선에 맞춰서 있는 우리나라 시간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또 왜 127.5도냐? 자, 정확히 요쪽 끝에서 요쪽 끝에 땅만 붙어 있는 거, 바다 해역 영역은 좀 뺀다고 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위치가 124도에서 131도예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가르면 딱 127.5도라는 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대전에서 조금 더 비껴나가서 저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간을 잡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이 135도라는 시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30분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시간보다. 그래서 원래는 11시에서 1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시간대였었는데 이 표준시 때문에 플러스 30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23시가 아니라 자시의 시작은 23시 3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이냐, 하루의 시작은 자시냐, 자정이냐라는 구분에서 정확히 우리나라 시간대를 좀 이제 표준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12시 반이냐, 자시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분에 대한 플러스 개념은 이것 때문에 발생이 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례시에서 이 자시로 넘어갈 때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데 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표준시가 생기게 되면서 기존의 자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루프하고 있는 그 시간을 조금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갑자, 을축, 병린, 정묘 이렇게 해서
쭉 흐르게끔 되어 있는데 얘를 약간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좀 제가 확대를 해볼 거고요. 자, 갑자일은 갑자시에서 의례시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병자가 오면 이제 울축일로 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자시가 되면 내일이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의례시는 9시 30분부터 11시 29분 59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의례시가 되고 이 시간을 넘기면 다음 날이 된다. 바로 이게 이제 일명 조자시라는 건데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갑자일에 11시 40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의례시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시가 되기 때문에 이 갑자일이 아니라 을축일에 병자시가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존관법 그대로 쓰는 바로 조자시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표준시를 들여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병자시 안에 2시간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시를 기준으로 내일이다라고 이제 기준을 썼었는데 표준시가 오면서 자정, 그러니까 12시 반 인 거죠. 00시 반, 뭐 24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12시, 24시, 00시인데 아까 그 추가되는 플러스 30분 때문에 얘가 30분이 추가된 걸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조금 더 크게 키워볼게요. 이 병자시 안에는 이렇게 2시간이 나눠져 있는데 기존 조자시 개념에서는 자시가 되면 무조건 내일로 넘어가는데 자, 이 표준시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1시간이 아직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표준시는 00시를 기점으로 내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은 오늘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아까랑 똑같아요. 갑자일 23시 40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요 구간에 지금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일로 배속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을 쪼개서 이 병자시 1시간을 오늘에다 배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자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을축일의 병자시가 됐었지만 표준시를 기준으로 해서 00시를 내일이다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아직은 오늘이고 시간만 병자시를 가져다가 쓰는 게 바로 야자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도 갑자시가 2시간이 다 갑자시가 아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시간씩을 나눠서 앞에 있는 1시간은 오늘이 아닌 어제로 배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개념으로, 겹치는 개념으로 야자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좌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상에서. 자, 그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정확하게 펜을 가지고 점을 하나 탁 찍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내가 이 점 잘 찍었을까 하고 확대를 좀 해보면 뭔가 중심선에서 약간 비껴나간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봤더니 좀 어긋났네. 그래서 다시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점을 탁 찍어 볼게요. 그리고 또 확대를 해보는 거죠. 또 비껴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대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뭔가 중심 포인트, 내가 정확하게 찍고자 하는 부분에서 밀려나가서 뭔가 정확하게 점이 잘 찍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을 크게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이 원에서 지금 이 바깥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분명히 내가 그린 건 원이었는데 확대를 해보니 원이 아니에요. 눈에는 분명히 원으로 보였는데 작은 사각형들이 모여 있었고 아까 큰 원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 색깔이었는데 키워보니까 조금은 다양한 색깔의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분명 나에게 인지된 거는 원이었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좀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포인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학자들이 전자가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빛을 쏘아야 하고 그 빛이 전자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걸 보고 전자의 위치를 측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자가 워낙에 작아서 빛을 쐬는 순간 빛의 입자에 의해서 위치가 이탈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빛이 가서 전자에 부딪히고 난 빛을 우리는 측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위치구나, 저 위치에 있구나 라고 측정을 했지만 이 전자는 이미 빛의 그 입자에 의해서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다른 위치로 튕겨나가게 되는, 그래서 아무리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하려고 해도 분명히 전자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더라. 이게 바로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상황으로 맞물려서 가는 거죠. 하지만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또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공간에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지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어디쯤에 있는지 예측은 할 수 있다. 어느 곳에 나타날지 예측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된 확률만큼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야자시와 조자시. 야자시가 옳고 조자시가 옳다. 야자시는 틀리고 조자시는 또 틀리다. 글쎄요, 현재 지금 좌표가 어디냐를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자시와 조자시를 모두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디가 맞다, 어디가 틀리다 이런 개념은 결국은 아무리 그 좌표를 찍으려고 해도 우리가 찍을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것만큼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는 어떤 흑백 논리보다는 그 경계시에 있는 분들의 그 사주 명식은 이 두 가지 다 활용을 하셔서 현재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맞춰보셔서 그 현재 좌표를 좀 예측하고 그 확률을 좀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명리학적인 얘기는 처음으로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버벅거렸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좀 더 좋은 강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